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FAT 2급 실기 일반 전표 입력 요령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은 실무에서 전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 전표 입력이 있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있는데, 일반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와 상관없는 거래를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와 연관된 거래를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근데 FAT 2급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만 나오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만 공부하는데요. 일반 전표 입력 요령을 월, 일, 번호, 구분, 계정 과목, 거래처 코드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면요. 천사상사죠? 1월 1일이다. 월 1이죠. 구분, 코드, 계정 과목, 코드, 그 다음에 거래처, 적요, 차변, 대변, 이 순서로 작업을 하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월, 프로그램 상단 메뉴바 아래에 월란에 작업하고자 하는 달을 입력한다. 조금 전에 1월달이면 01 이렇게 두 자리로 입력하는 게 낫습니다. 한 자리로 입력하면 엔터를 쳐야 되는데 01 이렇게 채워버리면 다음으로 바로 자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두 자리로 입력하는 게 낫고요. 1. 프로그램 상단 메뉴바 아래에 월란을 선택하고 1란에 해당 일을 직접 입력한다. 해당 월말 입력하고 선택하고 일을 넣지 않고 1개월치 거래를 하루하루 일을 입력하면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번호. 프로그램상에서 전표 입력을 하게 되면 전표 1년 번호가 자동적으로 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일자별로 1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방식이다. 대체 전표는 한 개의 전표에 있는 계정 과목 모두가 동일한 번호가 부여되게 되는데, 차 대변 금액 합계가 일치할 때 다음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만일 전표 번호 수정이 필요할 때는 프로그램 상단의 F7 번호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번호 수정이라 그랬죠? 여기서 보면 기능 모음에 가서 번호 수정이 F7번 맞죠?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걸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자, 전표 입력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은 구분은 전표 입력 유형인데 출금이냐 입금이냐. 1번이 출금 전표, 2번이 입금 전표, 3번이 대체 차변, 4번이 대체 대변, 5번이 결산 차변, 6번이 결산 대변. 결차 결대는 결산 시에 수동 결산일 때만 입력합니다. 수동 결산. 그리고 1, 2, 3, 4 요거만 입력해서 분개를 합니다. 다시 한번 외워야 되겠어요. 출금 전표 1번, 대체 전표 2번, 대체 차변 3번, 대체 대변 4번. 이렇게. 출금 전표가 1번인 이유는 돈이 들어오는 경우보단 돈이 나가는 출금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횟수가 많기 때문에 1번으로 부여한 겁니다. 자, 계정 과목입니다.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코드를 직접 입력하거나 F2를 눌러서 나타나는 보조창에서 계정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 코드란에 계정 과목 두 글자를 입력한 뒤에 계정 과목 두 글자를 입력한다 그랬죠?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흔히 계정 과목을 두 글자를 입력한다. 그 다음에 엔터키를 하여 나타내는 보조창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 자, 두 글자를 입력한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서 외상 매출금이다 그러면 밭으로 할까요? 밭. 자, 밭. 구분해서 차변 3번 주고 코드란에서 밭을 하고 치면 밭을로 시작하는 걸 다 보여줘요. 여기를 차입이다, 차입금이다, 차입 이렇게 치면 차입으로 들어가는 걸 다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선택하면 돼요. 두 글자만 치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더블 클릭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계정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제일 초보자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두 글자를 치면 무조건 뜬다. 아셨죠?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거래처 코드는 거래처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거래처별 코드를 입력하여 채권과 채무 잔액을 명확하게 하는 메뉴이다. 플러스 키를 누르고 거래처명을 입력하면 기록된 거래처들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입력하는 회사를 선택해서 입력도 가능하고 새로운 거래처명을 등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 거래처명. 채권 채무가 존재하는 거래처를 등록할 때 거래처 원장에 반영되는 기본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뉴이다.
만일 거래처명을 생략하게 되면 1점의 감점이 주어질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 관리가 필요 없는 거래처는 거래처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비용과 수익은 거래처명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산부채 중에서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만 거래처를 입력한다. 거래처명의 두 글자를 거래처명이 진강상사다. 그럼 진강하고 두 글자만 입력하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진강상사라는 거래처를 보여준다. 다음 채권 채무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반드시 거래처를 등록해야 되고 필수 암기사항이다. 대여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선급금, 가지급금은 채권이고 차입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가수금은 채무다. 채권은 받을 거, 채무는 줄 거죠. 얘네들은 반드시 거래처를 등록해야 됩니다. 외우라 그랬어요. 대여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선급금, 가지급금, 차입금, 외상매입금, 지급금, 미지급금, 선수금, 가수금. 여기 외상매출금까지 써있는데 받으러움이 빠졌네요. 받으러움을 더 추가할게요. 셀 나누기 두 줄로 여기다가 받으러움을 쓰겠습니다. 받으러움은 채권이고 이거의 반대말 지급어음이 있죠? 이건 채무죠. 얘네들도 반드시 거래처를 등록합니다. 이렇게 8번 적요. 적요는 적당하게 거래 내용을 요약하는 거죠. 적요 이렇게 적당하게 요약하라. 만일 적요를 수정하려면 F3 적요 수정키를 누르면 적요 항목 수정이 가능하다. 재고자산의 경우 본래 구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8번 타계정 대체를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것 타계정 대체를 빼먹으면 1점 감점입니다. 시험에서. 9번 금액. 거래 금액을 입력할 때 입력 시 플러스 키를 한번 누를 때마다 동그라미 3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입력한다. 그럼 100 누르고 플러스 키를 한번 누르면 10만원이 입력되는 것이다. 그게 금액이다. 대차 차액. 입금 전표나 출금 전표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 전표 입력 시에 차대변 금액이 다를 때만 표시합니다. 그게 대차 차액이다. 삭제는 기존에 입력된 전표 중에 잘못 입력된 거래가 있다면 전표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메뉴로 상단에 이렇게 쓰레기통, 휴지통 모양 옆에 삭제라고 써있는 걸 클릭하면 삭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전표 제도에 의한 일반 전표 실습을 하겠습니다. 출금 전표 거래 입력. 10월 1일 상품 100만원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10월 1일이죠? 자, 10월 1일 상품을 매입했죠? 10만원. 차변에 상품 두 글자 쓰세요. 상품. 요거죠, 요거. 상품. 거래처 안 넣어요. 채권 채무 아니니까. 적요는 적당하게 요약합니다. F2. 상품을 외상 매입하다. 또는 상품을 어떻게 했다 볼까요?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 지급했네요. 현금 지급.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 지급. 없죠? 상품 매입하고 현금 지급이 없으면 여기다 만들어요. 여기다 만들어요. 적요 편집 눌러서 여기다가 상품 수표 매입, 상품 어음 매입 요거 바꿀게요. 4번을 상품 현금 매입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확인.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번 상품 현금 매입. 상품 현금 매입이 4번이네요. 4번 이렇게 차변에 10만원, 대변에 4번이죠. 자, 현금이면 대변이 아니라 출금 전표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출금 전표는 여기를 차변이 아니라 1번 출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품 현금에서 자동으로 붕괴가 밑에 뜹니다. 이렇게 하면 붕괴가 자동으로 뜬다. 요게 출금 전표. 요게 무슨 전표라고요? 출금 전표. 다음 100만원이었네.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었네요. 금액을 바꾸겠습니다. 자, 100만원은 1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입금 전표 거래 입력입니다. 10월 13일 용두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200만원을 자기합수표로 받다 이렇게 나왔죠. 차변의 현금 자기합수표니까 대변의 외상매출금 그리고 외상매출금 거래에 거래처를 걸어야 되죠. 용두상사. 이거를 안 걸면 1점 감점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현금이 차변했으니까 10월 13일 입금 전표. 10월 13일 입금 전표는 2번.
현금의 반대편 이름은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무슨 상사? 용두상사. 적당히 요약한다. F2 눌러서 외상대금 현금에서 맞죠? 확인.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얼마라고요? 200만원. 이 뿔뿔. 이게 이 문제 정답이죠. 입금전표, 외상매출금, 용두상사, 외상대금 현금에서 이렇게 들어간다. 다음 문제 3번입니다. 대체전표 거래의 입력. 10월 27일 상품 3,500만원을 IT고 상해에서 매입하고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거래처 등록번호 777번에 IT고를 등록할 것. 차변에 상품 3,500만원, 대변에 지급보험 3,500만원, 777 IT고 이렇게 하고요. IT고에 대한 지급보험은 이 어음 등록을 통해서 어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분개를 해서 차변의 상품, 대변의 지급보험이니까 이건 대체전표죠. 10월 27일 10월 27일 차변에 상품 3,500만원, 차변에 상품 3,500만원. F2 눌러서 적용. 상품 500만원 뭘로 매입한 거다? 지급보험이라 그랬죠? 지급보험. 무슨 어음이다? 지급보험. 그래서 상품 어음 매입 이렇게 들어가고요. 차변의 상품 금액은 얼마다? 금액 볼까요? 금액은 3,500만원이죠? 3,500만원. 3호 플러스 2번. 대변이 4번. 계정 과목이 지급보험. 지급보험은 거래처 등록한다 그랬죠? 거래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지급보험에 대한 거래처 이름은 IT고 상이네. IT고 777번에 등록하래요. 자, 여기다 플러스 키 눌러주고 IT고 한번 치고 여기를 777로 바꾸고 등록 하면 777번에 IT고가 등록이 됐고요. 적용은 F2 눌러서 재고자산 매입시 어음 발행 5번. 금액은 3호 플러스.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 차변의 상품, 대변의 지급보험. 지급보험은 채무니까 거래처 IT고를 반드시 등록해줘야 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체전표 입력이 완료된 거죠. 차변의 상품, 대변의 지급보험 777번에 IT고 등록됐죠. 이렇게 하면은 일반 전표 입력이 끝난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기출문제 일반 전표 입력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기출문제 3회분 문제를 직접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한 요령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기출문제 풀이를 통한 일반 전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